지금 이 순간에도 해야 할 일이 막 쌓여 있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고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 뭔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소진되는 느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음 한쪽은 계속 바닥나는 느낌. 어쩌면 그런 분들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로 배성모 작가의 여지를 두는 태도. 배성모 작가님은요, 제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네이버 찾아보면 인물 검색에 나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인 웨이커의 소속사 하울링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이면서 IT 회사 피어랩의 대표이사이십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인물 검색에 가족관계의 동생 배윤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엄청 유명한 안무가이시더라고요. 댄서이기도 하시고요. 사족이 좀 길었죠.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작가님은 사람과 조직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가까이서 봤다고 해요. 버티는 사람보다 먼저 지치는 사람,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의지만으로 버티다 끝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을 반복해서 마주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겪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 경험일 거잖아요. 그러나 작가님은 이 경험에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인사이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경험이 하나의 결론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결론은 사람을 오래 지켜주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라는 것이에요. 특히 나는 남보다 성실한 편이다, 책임감이 강한 편이다, 맡은 일에 어떻게든 끝내야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보통 제일 먼저 찾는 게 위로잖아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애쓰지 마. 물론 이런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순간 잠깐은 좀 숨이 트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음날이 되면 또 똑같은 자리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출근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되고, 또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고, 또 결정해야 됩니다. 결국 압박은 그대로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책은 그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냅니다. 그건 위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성실한 사람들이 먼저 지치는가? 주변을 보면 대충 사는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 가장 책임감이 강한 사람, 늘 먼저 챙기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보고 의지가 약해졌나? 마음이 약해졌나?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작가는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는요, 정해진 답이 있잖아요. 정해진 범위가 있었고 노력한 만큼 점수로 돌아오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었죠.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살아남고요.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맥락을 읽고 관계를 조율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높은 평가를 받는 세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자꾸 벽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모든 우등생이 벽에 부딪히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는데 예전 방식으로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지점을 아주 아프게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번아웃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야 할 곳은 먼데 내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혹은 속도는 빠른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릴 때, 그 어긋남이 오래 누적되면 사람은 소진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내 구조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이 끝까지 밀고 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다짐이 아니라 구조. 저는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장이라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뜨거울 수 없거든요. 늘 의욕 넘칠 수 없고 늘 단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좋을 때만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려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지, 글자 그대로 남겨둔 땅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보통 여유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여지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성급한 반응을 멈추고 다시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을 여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여지거든요. 상황이 급해지면 사람은 바로 반응합니다.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고 불안이 판단을 밀어내고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서도 멈추지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여지는 일종의 브레이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작가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지는 휴식이 아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판단의 브레이크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지는 그냥 미루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생각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언제 다시 볼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어디까지 기다릴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 그러니까 계획된 멈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세 개의 장부입니다. 이익장부, 규범장부, 자존장부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회계처럼 본다고 하니까 좀 차갑게 들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면 오히려 이게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개의 장부가 뭐냐? 첫 번째, 이익장부. 이 관계 혹은 이 선택에서 내가 실제로 얻는 게 무엇인지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성장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그걸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규범장부. 절차가 명확한가? 역할이 명확한가? 기한이 있는가? 예측 가능한가? 여기서 핵심은 사회적인 호의가 공적인 규칙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모든 경계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그 관계는 오래 못 가거든요. 세 번째, 자존장부. 사람은요, 조금 손해를 보는 건 의외로 참을 수 있어요. 난 못 참는데. 그런데 자존이 무너지는 순간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왜 더 좋은 조건에서도 퇴사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왜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돌아서 버릴까요? 자존장부가 파산됐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장부 중 하나라도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관계는 예고된 수순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익 장부만 보다가 규범과 자존이라는 장부에서 이미 파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가 얻는 게 있는가? 과정은 공정한가?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모호하다면 그건 협상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40대 이후가 되면 선택의 무게가 이전과 달라지게 되죠. 아직 40대가 아닌 분들은 좋겠습니다. 젊을 때는요, 틀려도 다시 하면 됐잖아요. 실수해도 복구할 시간이 있었고 잘못 가도 조금 돌아오면 됐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번의 선택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는 무작정 결단력만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6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이 6가지를 차례대로 물어보세요. 목적, 경제성, 시기, 적합성, 보건성, 증거. 목적, 왜 하는가? 경제성,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 시기, 지금이 맞는가? 적합성, 나와 환경에 맞는가? 보건성, 실패해도 보건 가능한가? 증거,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사람들은요, 급할 때 딱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거든요. 좋아 보여서, 끌려서, 불안해서, 남들이 하니까 이런 이유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 적어도 감정만으로 결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 6개 중 2개 이상이 모호하면 결론을 잠시 미루고 정보를 더 수집하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루면 실패라고 하잖아요.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우유부단하다고 느끼고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여지다. 계획된 유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개념이 바로 겹침이에요. 말과 행동이 빈틈없이 포개진 상태. 작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해왔습니다를 보여주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죠.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뢰를 주는 사람은요, 이미 해온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사람은 바로 압니다. 반대로 말한 대로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 그게 결국 신뢰가 됩니다. 진짜 성공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덜 흔들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늘 높이 올라가는 성공을 상상하잖아요. 더 좋은 자리, 더 큰 성취, 더 많은 인정. 근데 살아보면 알게 되죠. 진짜 어려운 건 매일 덜 흔들리는 삶이라는 것을. 하루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한 번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고 타인의 반응 하나에 내 전체를 던져버리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어렵고 또 정말
중요한 힘이더라고요. 한 번의 화려한 성취보다 매일 크게 무너지지 않는 삶, 그 삶을 만드는 힘이 어쩌면 진짜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단 하나의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를 지키는 건 뜨거운 다짐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차가운 습관이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의지가 충만한 날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의지가 바닥나는 날에도 돌아가는 구조예요. 감정이 무너지는 날에도 최소한 나를 해치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 그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여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배성모 작가의 여지를 두는 태도였습니다. 열심히 해도 계속 소진된다. 나는 왜 이렇게 늘 지치는가? 요즘 유독 내 마음이 자꾸 달아간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노력, 더 강한 의지, 더 뜨거운 결심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덜 망가뜨리는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그 구조를 만드는데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